안녕하세요. 띵동 소리로 망신주나 방역 패스 유효 기간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미접종자 입장에서는 QR코드를 찍을 때마다 낙인 찍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매번 딩동 소리를 들으면서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면 외출을 삼가겠죠.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는가? 바로 코로나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백신 미접종자이기 때문입니다.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려면 백신을 맞긴 맞아야 하겠는데 혹시나 부작용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두려워할 만한 정도인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이상반응 발생 동향을 클릭합니다. 매주 분석 결과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21년 12월 3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입니다. 클릭하면 12월 30일까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반응 의심 사례 신고 현황을 볼 수 있고요. 요즘 소아청소년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두 번째로는 소아청소년인 12에서 18세의 이상반응 의심 사례 신고 현황을 따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를 보면 신고된 이상반응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반응이 있다고 보고된 것이지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일 아플 예정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오늘 백신을 맞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백신을 맞았으니 아프게 된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이밍상 우연의 일치로 백신을 맞고 아프게 된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게 사실 백신을 맞고 아프게 된 건지 백신을 안 맞아도 아프게 될 예정이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과성이 있다고 입증하기도 어렵고 인과성이 없다고 입증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부작용이 발생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과성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멀쩡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백신을 맞고 쓰러졌으니까 말이죠. 몸이 서서히 안 좋아지던 사람이 백신을 맞고 쓰러지면 원래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낌새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백신 접종 전후로 급격하게 아프면 인과성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아프게 된다 하더라도 인과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고 까마귀가 법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심증이 있죠. 입으로는 인과성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상 반응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중대하지 않은 이상 반응과 중대한 이상 반응입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에 아나필락시스와 사망이 있습니다. 이상 반응 의심 사례 신고 현황의 총괄을 보면 백신 접종 10만 건당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411건입니다. 의심 신고 411.1건 나누기 접종 10만 건은 비율 0.41%가 나옵니다. 백신 접종자의 0.4% 정도만 이상 반응 의심 신고를 한 겁니다. 1000명 중 4명이죠. 구체적으로 1차 접종이 528건, 2차 접종이 398건, 3차 접종이 107건으로 차수가 늘어날수록 부작용 의심 신고는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처음 접종할 때가 이상 반응을 좀 더 걱정할 필요가 있고 3차 접종을 할 때는 1차에 비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96.3%의 이상 반응은 중대하지 않은 일반 이상 반응입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은 3.7%밖에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표는 우리가 여태 살펴본 이상 반응 의심 사례 신고 현황인데요. 전체 예방접종은 9,997만 8,483건입니다. 이건 1차, 2차, 3차 접종을 전부 합한 숫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3차든 주사를 한번 맞을 때마다 이상 반응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이상 반응은 41만 건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0.41%고요. 인구 10만 명당 411.1명입니다. 그리고 중대하지 않은 일반 이상 반응은 39만 명으로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체 이상 반응 중 일반 이상 반응은 96.3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167명이 바로 중대한 이상 반응입니다. 9,997만 예방접종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 비율을 살펴보면 0.02%입니다. 10,000명 중 2명이죠.
5,000명 중 1명입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요 이상 반응 12,343건입니다. 나머지는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1,701건, 사망이 1,123건입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의 괄호안은 접종 10만 건당 이상 반응 발생 건수를 나타냅니다.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소개도 22건, 12.1건, 3.7건으로 낮아지고요. 사망도 1.2건, 1.1건, 0.8건으로 낮아지고요. 아나필락시스 의심도 3.2건, 0.7건, 0.3건으로 낮아지고 주요 이상 반응도 17.6건, 10.3건, 2.6건으로 낮아집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 접종 차수가 높아질수록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줄어든다. 처음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을 마주칠 때만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지 그 다음은 전보다는 수월하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한 번 이상 반응을 겪은 사람들이 추가 접종을 안 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다. 부작용을 세게 겪으면 다음 백신 접종을 하기 두렵죠. 그래서 추가 접종을 멈출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건 여기 이상 반응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통계죠. 주석에는 이상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데요. 일반 이상 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발적, 통증, 붓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일반 이상 반응은 흔하기 때문에 신고도 적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 맞고 나서 힘든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굳이 열이 난다고 나 백신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신고할 가능성은 떨어지죠. 남들 하는 것처럼 해열제 먹고 버티겠죠. 그 다음 중대한 이상 반응은 누가 봐도 심각한 겁니다. 이건 병원을 갈 테니까 일반 이상 반응보다는 보고가 잘 될 겁니다. 백신 맞고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오면 의사가 진단하고 이상 반응 의심 신고를 하겠죠. 중대한 이상 반응에는 사망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있고요. 그 다음 주요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생명이 위중하거나 영구장애나 후유증을 겪을 경우 주요 이상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관심 이상 반응이 있는데요. 특별한 관심, 스페셜 인터레스트가 있는 이상 반응입니다. 왜 특별한 관심을 보이느냐?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여겨보는 이상 반응입니다. 특별관심 이상 반응 AESI에는 심근염, 신낭염, 길랑발의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은 팔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는 증후군이고요. 그 외에 후각상실, 급성 간장 손상, acute liver injury, 뇌기능의 장애를 보이는 증상인 뇌전증,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 반응은 특별관심 이상 반응으로 주요 이상 반응에 속합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 중 하나고요. 다른 건 몰라도 AESI는 백신과 인과성이 의심되는 이상 반응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전체 이상 반응은 10만 건당 411.1건입니다. 0.41%고요. 일반 이상 반응은 10만 건당 396건입니다. 0.396%고요. 중대한 이상 반응은 10만 건당 15.2건입니다. 0.015%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